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QR 체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열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그거? 저거 오로로로로 꿀꺽 꿀딱꿀딱꿀딱 라라라 라라라라라. 오로로로로로.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아, 예. 나 손님 계셔가지고 끊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체온 재드리려고 한 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사실은 오늘은요 갤럭시 S21 저번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후속 영상을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비스 센터도 다니면서 자료를 좀 모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관련된 정보 중에서 오피셜 정보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또 요거와 관련돼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혹시나 해서 이제 삼성에 좀 문의를 해봤더니 삼성에서 하는 얘기 영상을 지금 찍는 오늘이 2월 5일이거든요. 2월 5일 기준으로 카메라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업데이트까지 보고 업데이트 이후에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카메라 꺼지는 것 때문에요 갤럭시 서비스 센터를, 삼성 서비스 센터죠, 아무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비었는데요. 그럼 오늘은 뭘 해볼 거냐? 사실 국내에서는 잘 안 알려진 중국 브랜드긴 한데요. 그런데 중국 제품 그렇게 싫어하는, 자국 제품만 사랑을 하는 일본에서는 이 제품이 아주 그냥 핫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바로 우미디지? 아무튼 이 회사의 A9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 안 알려진 편이라서 국내에서는 배송 대행이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아마도 구입하시려면 알리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4GB 버전과 6GB 버전이 있는데 저는 6GB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버전에 있어서 좀 차이점은요, 램 용량 이외에 스토리지 용량도 조금 차이가 있고 카메라도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기준, 그러니까 6GB 기준으로 해서 가격은 141달러에 구매를 했어요. 하나로 계산을 하면 16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요. 진짜 싸기로는 오지게 싸죠. 현재 가격도요, 제가 구매할 때랑 별 차이 없으니까 요거는 영상 올라가는 날 다나와 가격을 이쪽에 제가 표기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 할 얘기가 그렇게 적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구나. 흰색 박스이고요. 딱딱한 재질이긴 한데 재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산티가 줄줄 흐릅니다. 요걸 이렇게 열어주면은 요즘 스마트폰은 사실 언박싱을 할 때 이걸 들어 올리자마자 제품이 나오는 건 맞잖아요. 대부분 그렇듯 이 제품도 그런데요. 그런데 이 제품은 케이스가 씌워져 있네요. 케이스는 보통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는 해서 이상한 부분은 아니긴 한데 이게 이제 보통은 따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부품에다 이렇게 씌워 놓는다. 뭐 포장 비용도 아끼고 기기도 보호하고 뭐 일석이조, 굉장히 실용적인 세팅이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환경을 생각을 하는 패키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안에 유심 트레이 핀이랑 설명서, 10W 충전기 1개, 빨간색으로 USB A to C 타입 케이블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구성이 굉장히 단촐하긴 한데요. 요즘에 갤럭시 S21이나 아이폰 12 같은 애들 보다가 이걸 보니까 구성품이 상당히 해자네요. 전면에 보호 필름 같은 거 요거를 딱 벗겨내면은 안에 하나가 더 기본적으로 붙어 있고요. 후면에도 뭐 이런저런 글씨가 써져 있는 보호 필름을 이렇게 떼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싼 티가 나지는 않아요. 가격을 미리 알고 있어서 그런지 후면도 글라스로 되어 있고요. 나쁘지 않네요. 무게는 207g으로 살짝 무게감은 있는 편이고요. 사이즈는 가로 75mm, 세로 157mm, 두께는 카툭 T 부분 기준으로 10.89mm, 그 외의 부분이 8.73mm로요. 약 2mm 정도 카메라가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이게 이제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카메라가 좀 튀어나오는 것도 납득이 되고요. 덜컹거리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는 이 케이스, 다시는 시중에서 못 구할 것 같은 이 케이스를 끼우면은 젤리 케이스로 요거를 보호를 해줘가지고 요게 이제 바닥에 닿지는 않아야 되는데 젤리 케이스보다 더 튀어나옵니다. 좀 그렇죠? 사이드 부분은 예전에 아이폰 8 같은 거 생각나는 모양새로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둥글게 말아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볼륨 업다운 버튼, 전원 버튼, 좌측에는 심 트레이, 다기능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기능 버튼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심 트레이는 보시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듀얼 심과 SD 확장 슬롯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스토리지는 최대 256G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하단부는 스피커 홀과 USB-C 타입 포트, 3.5파이 오디오 콤보 단자가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3.5파이 단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이렇게 보니까 약간 골동품 같은 걸 보는 느낌이 드네요. 디스플레이는 6.3인치 2340x1080 FHD 플러스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상에는 인셀 터치에 LTP
IPPS라고 하는데요. 중국 제품은 워낙 뻥 스펙이 많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확정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품질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서 괜찮은 편이긴 한데 일단 여기서도 좀 불편한 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요. 여기 아웃라인 쪽, 요게 이제 약간 음영이 져 있는 것처럼 색상이 보입니다. 다크 모드로 하면 좀 덜 보이긴 하는데 기본 모드에서는 약간 흰색이 음영이 진 것처럼 살짝 보이기 때문에요. 조금은 거슬리는 편이고요. 디스플레이 품질, 요거는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었던 아이플레이 30 태블릿 있잖아요. 그 디스플레이랑 거의 비슷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감이 조금 과장되어 보이긴 하는데 썩 나쁜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라서 가격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수준이에요. 인베젤은 좌우측 2mm, 하단 6.5mm, 상단 3mm로 측정이 되고요. 가운데 물방울 모양의 노치와 상단 베젤 엣지 쪽에 통화용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VoLTE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통화 음질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망 지원도요. 다나와 같은 데 보면은 LG U+ 망은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LG U+ 알뜰폰 유심으로 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통화, 문자, 데이터까지 모두 이상 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U+가요. LTE 밴드 사용을 하는 게 1, 5, 7 밴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LTE 밴드 정보 가보면은 1, 2, 3, 4, 5, 7, 8까지 지원한다라고 써 있고 실제로도 통화가 되니까 요거는 지원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SKT랑 KT망도 지원 밴드로 봤을 때는 역시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안으로는 전면 카메라를 통한 안드로이드 얼굴 인식과요. 후면의 지문 인식 센서를 지원을 합니다. 노크온 기능은 빠져있기 때문에 지문 인식 센서를 이용하는 편이 조금 더 편리하다고 보이고요. 인식률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평가를 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옛날 중국 싸구려 스마트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전 몇 개 수준으로 빨리 인식이 돼요. 이렇게 인식을 시켜봤을 때도요. 첫 방에 인식이 되는 경우가 한 50%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첫 방에 인식이 안 됐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대부분 인식돼서 넘어간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깜빡할 뻔했는데 후면에 이렇게 지문 인식을 딱 시킬 때 진동이 살짝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요. 진짜 진동이 정말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갤럭시 S21이나 특히 S20 FE 모델에서 진동 모듈로 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쓰레기라고 했으니까 혹시나 요런 정도 수준이랑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심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얘에 비하면요 S20 FE 거기 들어가 있는 진동 모듈은 뭐다? 선녀입니다. 선녀도 그냥 선녀냐? 아닙니다. 초선녀급이에요. 제가 원래요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보통은 집에서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 애 태블릿 빼고는요 전부 다 진동으로 해놓고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제품은요 유일하게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진동으로 안 해놓고 벨소리로 해놓을 정도예요. 제가 어디까지 좀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진동 모듈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진성 레알 어마어마하게 쓰레기예요.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넌 쓰레기. 아셨죠? 다음은 스피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말할 필요 없이 바로 비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nd it. While I know the flow harder than a Scotch bunny. Going faster than me, you cannot manage. This ain't what you want, bitch. I'm a fucking phenomenon.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제품은 어차피 만들 때 여기 3.5파이 오디오 콤보도 있고 요즘에는 블루투스 이어폰들을 대부분 많이 쓰니까 다들 어차피 이어폰 쓸 거니까 스피커에다 돈 쓰지 말고 조금이라도 금액을 감소시키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지, 그지?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자, 이제 성능도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원래는요 보통 성능 테스트를 마지막에 보여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성능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성능부터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는 A73 4개, A53 4개로 구성된 미디어텍 헬리오 P62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GPU는 말리 G7에 램은 6GB, 스토리지는 128GB, UFS 2.1 버전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 밖에 무선 통신 규격은 와이파이 5, 블루투스는 버전 4.2를 지원을 하고요. 센서로는 GPS 모듈, 자이로 센서, 나침반 센서,
센서, 가속도 센서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0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글로벌 버전이기 때문에 한글 역시 완벽하게 지원을 합니다. 벤치마크 결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이 탑재되어 있는 P60을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아이플레이 30의 AP가 이 P60 프로세서였기 때문에요. 이 녀석의 딱 성능이 아이플레이 30 정도 성능과 유사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긱벤치 5는 싱글이 266포인트, 멀티는 1277포인트가 나왔고요. 3D 마크에서는 와일드 라이프에서 518포인트, 슬링샷 익스트림에서는 1036포인트를 마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S21 때문에 발열 관련돼서 3D 마크 테스트를 돌릴 때 과연 발열이 어느 정도 나오나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얘는요, 성능이 안 나와서 그렇지 온도는 아주 싸늘합니다. 온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게임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총 6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스팔트 9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 바로 이전에 아이플레이 40를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친구도 아스팔트 9에서 살짝 버벅임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A9 프로 같은 제품은 아이플레이 40보다도 한 20% 정도는 더 버벅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펙트가 좀 몰릴 때를 제외를 하면요, 그럭저럭 할만한 수준은 되니까 요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검은 사막 모바일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게임은 진짜 최적화가 잘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검은 사막 만든 펄 어비스에서 붉은 사막 티저 공개하고 엄청난 관심을 받았었죠. 그때도 이제 그거 보면서 아, 게임을 진짜 잘 만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것도요, 최적화 면에서 굉장히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완전 저사양에서도 진짜 잘 안 끊깁니다.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HD 화질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딱 요게 경계선에 있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멀쩡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아주 일부분에서는 정말 가끔 버벅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필 전투 중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 실력 때문이 아니고 얘 때문에. 됐어, 핑계 잘 왔어. 어이가 없네. 다음은 원신하고 리니지2M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고사양 게임이죠. 이렇게 해보면요, 그래도 리니지2M 같은 경우에는 저사양으로 그래픽 품질을 좀 낮춰놓고 하면은 자동 전투로 하시기에는 뭐 쓸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원신 같은 경우에는 최저사양의 프레임 24로 맞춰도 드득드득 완전 난리 납니다. 원신은 그냥 안 되는 걸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트라이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우, 뭐 좋죠. 카트라이더 하다가 진다고 스마트폰 사양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부들부들하게 잘 돌아가요. 배터리는 4150mAh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야 워낙 사용하는 패턴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거를 딱 잘라서 표현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실제로 유심을 넣고 한 5일 정도를 사용을 해본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자면, 아이폰 SE2처럼 완전 막 배터리가 녹는다 이런 느낌 없고요. 그렇다고요 뭐 굉장히 또 오래 간다라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냥 배터리는 평타 정도 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배터리와 관련돼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요 고속 충전이 지원이 안 됩니다. 요거 이제 좀 찾아보니까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최대 충전이 10W 충전이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일 때 꽂아놓고 100%가 될 때까지 시간을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2시간 40분 정도가 걸렸어요. 2시간 40분, 뭐 짧으면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요 좀 속이 터지더라고요. 뭐? 내가 속이 좁다고?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자, 카메라도 한번 보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2400만화소 소니 셀카 카메라, 후면에는 4800만화소 f1.79의 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16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500만화소 접사 카메라, 500만화소 심도 카메라까지 무려 후면에만 쿼드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매크로 거리는 2cm인데요. 요건 이제 자동으로 접사 모드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꽃 사진을 눌러야지만 접사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사진도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생각보다 품질이 나쁘진 않아요. 특히나 인물 모드에서는요 심도 카메라가 따로 탑재되어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놀라운 품질을 보여주는데요. 다만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나 담장을 확대해서 봤을 때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아이폰 SE2나 갤럭시 S21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요 여러분들, 이 녀석 가격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얼마? 16만원입니다. 자, 가격을 들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시죠. All I know the flow harder than a Scotch bunny. Don't try studying me, you cannot manage. This ain't what you want, bitch, I'm a fucking phenomenon.
어떻습니까? 선녀죠? 간단한 스냅용으로도 정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 대비 카메라 품질은 오지고 지리는 건 팩트인 것 같고요. 다만 저조도 모드, 이 친구 이제 광고 페이지에서는 저조도에서도 꽤나 퀄리티 있는 사진을 뽑아준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조도에서 찍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기에도 좀 차이가 나죠? 확대해보면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데요. 디테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노이즈 차이도 꽤나 나는 편입니다. 다시 한번 또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얼마? 16만원. 그리고 나서 다시 사진을 보면 어떻다? 하우 좋다. 동영상은 OIS가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제품들 아이폰 SE2나 갤럭시 S21에 비해서도 많이 흔들리는 편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 제품만 딱 들고 있을 때만 막 수전증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사실 전 한결같이 좀 수전증이 있어요. 아무튼요, 품질 자체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손절방이 없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찍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 사신 다음에 요거 동영상 찍으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어차피 별로 찍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그게 왜냐면요, 이 제품 동영상 최대 지원 화질이 FHD 기준으로 30프레임이에요. 아, 60프레임 아니에요. 네, 30프레임 맞습니다. 어떠세요? 찍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죠?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저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 설명드리려고 샀거든요. 바로 스마트 키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왼쪽에 달랑 혼자 있는 버튼, 이 퀵 버튼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한 번 클릭 시에는 체온계 모드, 두 번 클릭 시에는 무전기 모드, 그리고 길게 클릭을 했을 때는 조명이 나오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듣기에 좀 특이한 기능 없으신가요? 내 눈 줄 아니? 체온계. 그래서 바로 이 녀석이 시대에 준비되어 있는 스마트폰, 언제 어디서든 체온을 직접 측정을 할 수 있는 리얼 비접촉식 체온계 스마트폰. 밥 먹거나 이렇게 할 때요, 방문한 점포에 체온계가 설사 고장이 나 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체온을 측정을 해서 보여주고 입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바로 그런 스마트폰. 콜록대는 친구가 걱정할 때 온도를 재주고 나서 안심시켜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스마트폰. 그런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상업적이야 너. 저는요, 사실 이거 처음에 살 때 장난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요, 비접촉식 체온계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체온계들도 중국산 체온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 2만 원 정도는 하거든요. 그런데 16만 원짜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체온계 센서가 어디 있냐? 여기 뒤에 요 녀석 되겠는데요. 요게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체온을 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좀 의심이 가잖아요. 왜냐면 중국산 제품들 뭐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다 뻥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그 의심을 직접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화상 카메라예요. 아무래도 열화상 카메라는 표면 온도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조금 발생을 하긴 하는데요. 여기 이제 팔목 기준, 여기 이제 뭐 동맥이 지나간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체크를 했을 때 온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사용을 하는 샤오미 비접촉식 체온계인데 요거의 온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A9 프로로 잰 온도입니다. 그런대로 온도가 비슷하게 나오죠? 그런데 또 여기서 의심이 가죠. 왜? 체온은 거의 다 사람들이 비슷하잖아요. 때문에 비슷한 체온 값이 대충 나오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요걸 물건으로 바꿔봤습니다. 요건 이제 무선 충전기고요. 충전기를 빼놨기 때문에 안에 있는 발열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자, 요거를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했을 때의 기준 온도, 그리고 요렇게 돌리면 이제 물건을 측정을 할 수 있는 메뉴로 넘어오게 되는데, 요 물건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A9 프로 온도도 한번 보시죠. 자, 어떠세요? 한 1도 정도 아까 전에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쟀을 때랑 약간 비슷한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얘의 온도가 나오죠? 이 정도면은 제대로 동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스마트폰에 이런저런 기능들 들어가 있는 거 많이 봤는데 이 기능은 진짜 신박하네요. 또 재미있기도 하고요. 이 기능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뭐냐면요, 이게 인식거리가 1에서 3cm라고 써 있는데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죠. 거기다가요, 휴대폰의 정중앙에 센터가 위치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센서 위치가 조금 감이 안 오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체크를 해서 막 대고 이런 상황이 조금 발생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요,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전혀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와이프 이마에다가 온도를 재주려고 이렇게 댔거든요. 그러니까 이마를 때리려고 그러는 줄 알고 굉장히 오해를 좀 하더라고요. 하긴 요만한 스마트폰을 갑자기 얼굴에다가 댄다, 좀 이상하죠? 가령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인이 휴대폰을 갖다가 이마에다가 이러면 손님이 식겁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재미로, 거기다 이제 좀 급할 때 간혹 사용하는 경우로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비접촉식 체온계
아니, 일본에서 핫한 가성비 폰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우미디지의 A9 프로라는 제품에 대해서 진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하기로는 AP의 성능도 조금 딸리는 편이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중국 폰 같은 경우에는 백도어 우려가 여전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메인폰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제품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하지만 16만원짜리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가 좀 탑재가 되어 있고, 사진입니다, 동영상 아니에요. 거기다가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신박하고 쌈박한 기능인 비접촉식 체온계가 탑재되어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태블릿은 둘째 치고 자꾸 저희 아이가 스마트폰 달라고 아주 난리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한테 딱 던져주면 어차피 우리 아이 넷플릭스도 안 보고 유튜브 정도만 보거든요. 거기다가 뭐 주라기 공원 게임용으로는 뭐 적절하기 때문에 아주 딱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이거 갖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 가끔 이렇게 딱 뺏어다가 이마도 딱 재주고 말이에요. 그죠? 좋아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